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광복 76주년 기념 264의 광야를 노래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국기만 봐도 굉장히 가슴이 뿌듯해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 소리가 안 나나 할 정도로 우리가 국기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독립기념관에서 아주 잘 꾸몄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8월 15일로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광복한 지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불철주의 피난은 노력으로 세계 7위의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국경일입니다. 지금은 자랑스러운 세계 7위의 경제 대국, 문화 대국, 그리고 군사 강국으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뜻깊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910년 8월 29일은 국치일입니다. 순종 황제가 저지른 경술국치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술국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주권을 잃은 지 35년 만인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인 당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대내외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도 못한 결과 무조건 개방하다가 이렇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 속아서 이래서 됐기 때문에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이에 조선의 선비들은 절명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선비가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절명시라고 이를 적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냥 떨어져 우연히 죽는 걸 할 수 없겠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죽기를 결심한다는 것은 보통 강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술국치 이후에 많은 선임이 죽은데 그중에 두 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분입니다. 매천 황현 선비인데 나라가 망하자 절명시를 남기고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절명시라는 것은 바로 절은 끊는다는 이고 명은 우리 생명을 끊는다는 게 생명을 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선비들이 죽으면 죽지 이걸 남기느냐 하는 뜻이 있죠. 이걸 보고 후배들이 후손들이 좀 나라 살리는데 앞장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 절명시 해가지고 기삼 세 개의 절명 중에 하나를 여기에 있습니다. 목숨을 끊으면서 지은 시가 절명시, 매천 황현 선비의 지은, 자, 요거는 한문풀이는 생략하고, 가을 등불 아래 책을 덮고 기나긴 역사를 돌이켜 보니 글 배운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다하기가 이처럼 어려운 줄은 몰랐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탄을 하게 됩니다. 자, 선비가 뭐 필요하나? 나라가 없는데. 이런 의미에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실해죠. 남긴 시죠. 자, 여기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가면 위당 완숙 선배의 묘비에 이런 게 쓰여 있습니다. 요거는, 요 사진은 안숙 선비의 집입니다. 정말
초가상가 같기도 하죠. 여기에는 보면 시가 나와 있죠. 오호라,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진실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면 도리어 사는 것보다 옳은 것이니 이는 서서히 시퍼런 칼날을 밟고도 제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까닭인 것이다. 이렇게 정말 슬픈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시에 암시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남기는 이유도 마찬가지. 후손들이, 선배들이 나라지킨데 나서 달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일제치하에서 창씨개명과 문화말살, 강제징용과 위안부 차출에다 한글 사용까지 금지당하는 등 억압과 학대를 겪어야 했던 우리 국민들은 광복이 되자 전국 각지에서 계청, 빈부, 지역을 뛰어넘어서 함께 얼싸안고 거리에 춤을 추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몸 불태워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가신 호국영령 덕분에 우리 민족은 영광스럽게도 국권을 되찾았다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출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광야입니다. 이육사의 광야를 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타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은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묘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 묶음을 여이라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입니다. 이 5년 중에 1년, 2년, 3년은 우리 자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지금 눈 날이고 묘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시를 뿌려. 노래시는 뭐냐? 노래시랑은 지금 현재를 말하죠. 노래시랑은 것은 바로 이런 애국 시인들, 애국자 학자들이 애국학자들을 말합니다. 가난하지만은 이 노래 이걸 이어나갈 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는 미래죠.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 다음에는 이런 시를 뿌렸으니까 거기서 나온 싹들이 자라가지고 백마를 타고 이제 온다. 그렇죠? 초인이 있어. 그건 바로 애국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라. 자, 이 광야, 넓은 광야에서 우리가 독립을 했다면은 그게 독립 만세를 불기고, 그 다음에 남북 통일 안 됐으면 남북 통일을 하자. 이런 뜻이겠죠. 목 놓아 부르게 하라. 두 가지에서. 이런 거로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한테 바로 이것을 초인이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애국자가 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육사 시인이 집이 구차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부유한 집이라도 이렇게 중국에 유학하면서 이런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육사는 어떤 분이냐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이육사는 1904년 4월 4일 묘하게 사자가 붙어 있네요. 책에다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시인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퇴계 이황 선생 14대 손입니다. 자,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네. 모르게 이황 선생 14대 손이고, 원래 이름 뭐냐? 녹색, 초록색은 뭡니까? 풀입니다. 산입니다. 나무입니다. 이 녹색을 좋아했어요. 녹색을 원춘을 한다 해서 이 원록을 했습니다. 이래 원래 본명이 이런데 필명은
시를 쓰면서 시인이대가 필명은 뭘 했느냐? 필명을 육사로 지었습니다. 육사. 왜? 사자는 죽인다는 얘기고 사는 역입니다. 역사를 죽인다. 어떤 역사? 일본 역사를 깡그리 죽이자 하는 그런 강단 있는 시를 지었네요. 그렇죠? 역사를 죽이겠다는 뜻의 육사라는 이런 필명을 지었는데 그 육사나 이 육사나 그 다음에 또 형무소에서 수인 번호가 264번입니다. 수인이 264, 이걸 다시 하면 264. 그렇죠? 264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264라는 이름은 수인 번호에서 땄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부터 대단히 강단 있는 그 애국자라는 우리가 단박 느낄 수가 있습니다. 1933년 황혼으로 등단해서 1937년 자오선 동인이라는 문학 작품 같이 하는 모임을 동인이라고 합니다. 활동했는데 시풍이 시의 그 풍조가 일제강점기 민족 비극과 저항 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작으로서는 절정, 광야, 지금 오늘 하는 게 청포도 등이 있으며 6호 시집으로 육사 시집 1946 이런 시집을 동료 그 다음에 선배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야 할 일은 남북 통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